안녕하세요. 클릭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1970년 1월에 창간해서 지난 40여 년간 남한의 대표 여성지로 이름을 날렸던 여성중앙이 2017년 12월 잠정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관계자는 1호로 잡지가 나온 이후부터 휴관에 들어간다 이렇게 짧게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폐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어서 많은 종이신문과 잡지가 고전했듯이 여성중앙도 오랫동안 적자 상태를 이어오다가 결국 이렇게 사라지게 된 걸로 보이는데요. 종이잡지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는 걸까요?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남한 잡지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미래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응? 화제의 영화 1987에서는 한 잡지가 주요한 소품으로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추억에 잠기게 했는데요. 바로 남한의 최초 연예 오락 잡지였던 썬데이 서울이었습니다. 이 주간지는 연예계 스타들의 총천연색 화보와 인터뷰는 물론이고 선정적인 사진과 기사를 담았는데요. 1968년에 처음 생겨서 성인들의 오락 잡지 역할을 톡톡히 했던 썬데이 서울은 비디오가 보급되고 스포츠 신문이 주간지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1991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른들에게 썬데이 서울이 있었다면 아이들에겐 소년중앙이 있었습니다. 1969년에 창간된 소년중앙에는 동화, 소설, 시 같은 아동문학과 함께 미확인 비행물체, 그러니까 UFO 같은 불가사의한 일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의 이야기 등이 실렸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소년, 소녀들에게 폭넓은 읽을 거리를 제공했던 건데요. 1970년대에는 본책과 함께 연재만화 부록이나 왕구 부록을 띄워주기도 했습니다. 놀거리, 볼거리가 많지 않던 당시에는 이 부록의 인기가 꽤나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재 만화로만 채워진 460여 쪽짜리 월간 만화 잡지 보물섬이 등장했습니다. 성인들이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만화들이 수록됐었는데요. 지금까지도 남한을 대표하는 만화들이죠. 아기 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같은 작품이 바로 이 보물섬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소년중앙은 1994년에 또 보물섬은 1996년에 판매 부진을 이유로 폐간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잡지도 유행이 있었습니다. 통속적인 잡지부터 만화, 영화, 패션, 그리고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잡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잡지 같은 전기 간행물 산업의 매출액이 하락하기 시작한 건 2012년부터라고 합니다. 2012년은 우연히도 스마트폰의 보급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한데요. 2014년 잡지 같은 전기 간행물 산업의 매출액은 1조 3,754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서 약 26.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잡지 시장이 몰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지금도 잡지가 항상 마련되어 있는 곳은 미용실, 병원, 은행 같은 곳인데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곳에 가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잡지 대신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고 대표격으로 손꼽히던 잡지들까지 속속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종이 잡지가 위기를 맞은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내용의 잡지들이 기존 잡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잡지의 특징은 폭넓은 주제보다는 과학이나 건축 같은 분야에서 하나의 주제를 잡아 심도 있게 다룬다는 건데요. 때문에 읽고 버리는 잡지에서 일부러 사서 읽고 책장에 보관하는 잡지라는 새로운 개념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불고 있는 아날로그의 반격인 셈인데요. 종이 잡지가 몰락하는 가운데 틈새 시장을 노리는 새로운 잡지의 선전은 한국을 넘어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잡다한 광고나 신변 잡기 기사를 없애고 한 장도 버릴 것 없이 완독성이 높은 것도 요즘 뜨는 잡지들의 공통점인데요. 독자들이 원하는 진짜 이야기를 내세우는 새로운 잡지, 과연 종이 잡지의 위기 속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을까요? 남한에서는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깔끔하고 잘 관리된 외모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생긴 말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남자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물론 남자 파마와 관련된 글들이 끊임없이 공유되기도 하는데요. 파마하는 남자, 화장하는 남자들의 속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남한의 텔레비전에는 남자용 화장품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꽃미남으로 인기가 대단했던 배우 김재원과 당시 축구 국가대표 안정환이 함께 등장해서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라는 광고 문구를 크게 유행시켰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화장품을 따로 바르지는 않거나 바르더라도 아무거나 발랐던 남성들이 하나둘 화장품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들을 부르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루밍족인데요.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키는 데서 유래된 말로 외모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을 의미합니다. 남한에서의 그루밍족은 얼마나 될까요? 남성 직장인 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스스로를 그루밍족이라고 규정했는데요. 특히 20대의 경우는 10명 중에 4명이 자신을 그루밍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젠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그루밍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남성이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은 적은 편인데요.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요즘 남자 손님들로 넘쳐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미용실입니다. 남자들이 과거에는 여성들만 다니던 곳으로 생각하던 미용실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는 이발소에서 잘라주는 그 전형적인 아저씨 머리를 피하고 싶어서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파마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남성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탈모인데요. 파마를 하면 머리가 풍성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남성 파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또 가수 강다니엘 파마, 배우 현빈 파마, 드라마 도깨비의 공유 파마 등 유명 연예인이 했던 머리가 파마 종류처럼 통용되면서 남성들에게 파마가 친숙해진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합니다. 머리만큼이나 남성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는 피부 관리와 화장입니다.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는 남성 화장법이나 피부 관리 같은 동영상의 조회수가 100만 이상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발맞춰 남한의 남성 화장품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미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오는 2020년까지 1조 7천억 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경제학자 데니얼 해머매시 박사는 1970년대부터 수집한 자료에 기초해서 교육과 나이 같은 12개 요소가 동일한 남성들을 비교한 결과 외모가 평균보다 못생긴 남성은 평균 정도의 외모를 갖춘 남성에 비해서 17%가량 낮은 급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한국 사회에 불고 있는 남성들의 외모 가꾸기 열풍, 이쯤 되면 이걸 본능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생존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